정동영 의원님. 네. 총선이나 대선에서 FTA 문제는 결국은 이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공약으로 걸어야 되겠죠. 지금 물론 현 상황에서 민주당의 그 성향이나 현실적 조건으로 보면 FTA 폐기를 바로 걸 수 있는 조건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이 진보적 민주당으로 다시 환골탈퇴하려면 결국 FTA에 관한 입장이 정체성이 될 것이고 FTA 폐기 검토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당의 핵심과 중심을 이뤄내는 것, 이것이 사실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FTA 처리 이후에 닥쳐올 야권 통합 국면에서 이른바 지분통합이니 정치공학적 이런 계산으로는 국민적 감동을 못 주리라고 생각하고, 지난 4년 동안 야당다운 야당을 못했기 때문에 FTA도 이 지경을 만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일신에서 노선과 가치를 중심으로 바로 FTA죠. FTA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 반성과 그걸 토대로 한 그 FTA를 중심으로 한 세력 형성, 저는 그것이 이 종선과 대선에서 그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평소에 주장하셔가지고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를 민주당에 하는 보편적 복지는 다 정강이 반영돼 있습니까? 강령이 반영돼 있습니까? 그렇죠. 작년 전당대회에서 중요한 것은 중도개혁주의라는 말을 걷어내고 민주당의 목적과 그 당헌의 목적 그 조항과 강령에다가 보편적 복지를 집어넣은 거. 근데 이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당원이나 지도부 중에도 있단 말이죠.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게 좀 그 공감대가 넓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FTA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민주당이 내걸고 가고자 하는 이른바 한 날개는 보편적 복지요, 한 날개는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노동민주화, 이 방향과 FTA를 이렇게 강행 처리당해서 FTA 체제가 되는 것은 도저히 양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의 그 진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다시 반복합니다만 FTA에 관한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만들어져야 총선과 대선에서 저는 그게 승리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의원님, 아마 민주당에서 최초로 FTA 처음 반대하신 거죠? 그렇습니까? 2007년에 반대하실 때. 예, 꼭 결정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단식을 하겠다고만 먹고, 아마 그날이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미리, 원래, 사실은 그 당시에 김근태 의장님하고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마지막 점심을, 단식 돌입하기 직전에 점심을 먹었는데, 그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 그날 단식을 하기 위해서 절식을 했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제가 조금밖에 안 먹으니까 왜 조금밖에 안 먹냐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오후부터 단식을 하려고 지금 맘 먹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드렸더니만 김근태 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도 단식을 하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무슨 전혀 상호간에 협의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동시에 그 단식을 하자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오후에 즉각 들어갔고 그 다음 날인가 우리 김근태 의장께서 단식을 하셨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 진보 개혁 세력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아까 부르셨는데. 진보 민주 개혁 세력. 예. 근데 우선 이번에 한미 FTA가 통과되고批准되고 발효돼 버리면 아마 내년 4월에 우리 진영, 아까 민주 진영, 개혁 진영, 진보 진영에서도 과연 한미 FTA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인가. 통합돼야 되겠지만 그 통합이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회의적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사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도 사실은 전혀 한미 FTA 같은 문제를 우리 쪽에서도 끌고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별로 시장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들 다들 판단하고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지금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쉽지 않으리라. 그럼 그 다음은 대통령인데 한미 FTA를 터미네이트,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가진 대통령을 만들면 될 텐데 그게 이제 내년 12월에 우리가 그런 대통령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여기 있는 네 분 중에 한 분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대통령을. 뭐 또 단분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 문제 녹록치 않은 문제고 한국이 미국하고 맺은 조약을 그렇게 통보해요? 아까 소파를 우리가 마음대로 오늘이라도 뭐 저 해지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겁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여서. 형식 논리로는 그지만 실제로는 한자도 못 고치죠. 한 글자도 못 고치죠. 한미 FTA도 뭐 그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사실은 준영구적인 규범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말씀 정확하셨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파를 우리가 2번 개정했는데요. 그때마다 주한미군 주둔군 방위금을 우리가 더 내는 걸로 해서 그걸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 일부를 0.1% 받기 위해서 그런 것만은 주거든요. 아니고 소파도 우리 쪽에 그래도 좋게 개정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좋게 개정하는데 방위 분담금 우리가 추가로 냈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한미 FTA는 사실은 이 비준 동의하기 전에 지금 막아야 되지요. 지금 막아야 되고 막는 방법은 저는 뭐 민주당이 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민주당이 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민주노동당이 뭐 싸운다고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냉철하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2008년에 촛불과 같은 그런 민심을 일으키면 된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이 자기들의 정권의 생존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국민적 항쟁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불과 며칠 사이에 이런 정말 불꽃 같은 촛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우리가 참 안타까운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정 안 되면 후일을 기약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 언젠가는 이 한미 FTA 졸속 비준이 가진 문제점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국민 다수가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그걸 그래도 먼저 한 우리들이 모든 것을 걸고 이 문제를 저지하고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송동훈 송동훈 트위터에서 제가 봤는데요. 김정은 본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김정은 본부장이 조약을 만든다는 것은 공동선을 위해 주권 중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 이거 국가보안 이정희 변호사님. 국가보안법 전문가예요 우리. 이건 법에 뭐에 걸립니까? 이렇게 국가보안법도 별로 인기 없는 주제가 돼가지고 뭐. 아니 이런 건 어디 법에 걸릴 것 같은데 주권을 포기한다는 표현을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부를 잘라낸다. 그 말은 비유적 표현을 썼을 뿐이지 실제로는 포기하는 건데 일부를요. 이런 것이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료에 대한 징계를 기소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행법으로는 없죠. 없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국민의식과 달리. 그 국무위원도 아니니까 해임 건의도 못 하겠네. 그래서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정부에 쓴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늘에서 눈물을 흘릴 것이다. 네. 그런 얘기도 했지만 주권 잘라내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문제는 아니죠. 김종은 본부장은 아니겠죠. 버시바우 그래 미국의 유리한 사항을 위해서 정말 그 사실을 관철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웠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관료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 말을 누가 했었더라? 김현종입니다. 김현종. 네? 김현종. 김현종이 버시바우한테 그렇게 말한 거를 버시바우가 보고 한 거다. 리포트한 거죠. Fight like hell 이거예요. Fighting like
영어 잘하네. 특집하니까 마음에 붙어서 협상하는구나. 전문이 공개들이라고 생각 못.